네, 노량진 수산시장 사태가 수협과 입점 상인 간 갈등에서 어민과 상인들과 마찰로까지 확산되는 등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사태 진상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이 수협회원과 어민 등이 수산시장 정상화 촉구 골기대회를 또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먼저 앞서서 이 노량진 수산시장 사태가 불거졌던 그 이유부터 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뭐 노량시장도 그렇고요. 노량진 수산시장도 그렇고 네. 뭐 가락동 청과물시장도 그렇고 이제 서울시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최근에 현대화 산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난이 낡았으니까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제 현대화식으로 뭐 새롭게 영업을 해라.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사, 이 신축 새로운 시장이 건설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으니까 기존의 상인들은 일로 이제 이주를 해서 장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 네네.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상인들 간에 당초와의 약속과는 틀리다라고 해서 한 600여 개의 상인과 가게들이 있는데 이 중에 실제적으로 이주를 한 곳은 한 200여 곳,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이 옮겼고요. 나머지 3분의 2 정도의 이제 상인들은 이제 과거 구 시장에 남아서 일단은 영업 아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갈등의 골이 쉽게 풀리지가 않아서 벌써 이제 4개월, 5개월 이상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초창기에는 상인과 수협 간의 갈등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네. 지금 어민들까지 가세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보는 시각이 좀 아주 다른데요. 어제 왜 그럼 어민들이 올라왔는가? 네. 노량진 수산시장이 우리나라 이 뭐 어획물의 대규모 유통 창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이 내용으로 인해서 활발하게 돌아가지가 못하니까 어민들이 잡아 올린 이 고기들이 수산물들이 이제 활발하게 안 팔린다. 여기에서 어민들이 대거 이제 상경을 하러 올라와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뭐 져라. 이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같은 손실을 어민들의 출자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이제 계속 된다면 예. 계속 이제 신청사, 군청사 옮기지도 않고 새로운 시장, 오래된 시장 남아 있다면 이제 계속해서 어획물들이 팔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연간 손실이 지금 어제 뭐 어민 측, 수협 측은 한 180억, 200억 가까이 될 텐데 네. 이걸 그럼 누가 책임지느냐? 현재는 이제 자체적으로 모은 그 기금을 해서 활용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강력 항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어민분들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만 들으면 손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지금 상인들은 또 일당을 받고 어민분들이 동원됐다 이런 네.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도 아마 이런 반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네. 어민들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라왔을 때 누가 이렇게 이끌고 올라왔냐면 이제 수협 측에서 어느 정도 같이 이제 데리고 올라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주를 반발했던 상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갈등의 골이 수협이랑 있으니까 이 어민들이 순수하게 올라온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수협의 입김이 작용을 해서 수협에서 이 어민들을 끌고 2,000명이나 되는 분들을 올라왔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어민들 스스로의 이 집회가 아니었다. 이렇게 진정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다면 상인들이요 왜 이렇게 새 건물의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지금 뭐 쟁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일단은 크게는 점포 면적이 가장 화두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 점포 면적이 이제 네. 이게 수협의 의견도 다르고 상인의 의견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거의 한 3평 정도를 쓸 수가 있었다. 왜냐하면 원래 매장은 한 1.8평에서 1.5평인데 평균적으로 네. 그 앞에다가 우리가 매대라고 하죠. 이제 그걸 네네. 내놓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합치면은 이제 한 3평 정도를 쓸 수가 있는데 네네. 이제 새로운 신시장에 가면은 이게 이제 똑같은 매장 면적은 받았지만 과거에는 이런 어획물을 쫙 앞에다가 네. 판을 놓고 이 좌판을 깔았는데 못 갑니다. 새로운 현대화 건물이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은 자신들은 거의 절반으로 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영업장이. 관행에 비해서는 그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 수협 측은 당연히 과거의 그런 행태가 일종의 관행이었지만은 그게 합법적인 건 아니지 불법이었다. 않느냐. 불법이었으니까 지금 맞게 되는 한 평균 1.5, 1.8평이 원래 면적이 아니냐. 이렇게 또 갈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임대료 싸움입니다. 임대료가 이제 과거에는 50만 원대였었는데 새롭게 옮겨지면서 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확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상가 면적도 줄었는데 네. 임대료는 또 거의 40%, 50%, 2배 가까이가 넘게 뛰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런 네. 부분이고 마지막 세 번째도 이제 첨예하게 갈등 사안인데 예. 이제 상인들의 상당수는 이게 애당초 잘못 지어졌다. 아예 이제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구시장에 비해서 물건들 들여오고 거기서부터 가는 길이 좀 이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불편을 초래하느냐. 네. 지금 같은 이 구시장은 물건 떨어지면 바로바로 해가서 가게들이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못 졌다. 여기에 대한 원천 무효까지 나오고 있어서 참 이게 네.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새 건물이 설계가 되고 지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뭐 구조라든지 임대료 같은 것들이 서로 합의가 없었던 겁니까? 수협 측은 이제 합의를 다 했었다. 네. 다 알고 있었고 설계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네. 또 이게 이제 상인과 이게 갈등이 고리 시작되고 나면은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인데 뭐 수협 측은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고지했다 이런 네.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랫동안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왔고요. 사실 원천 무효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상인분들이 뭔가 타협안을 제시한 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타협 같은 경우는 그 보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상의 문제. 가령 뭐 임대료를 낮춘다라든가 아니면은 기존 매장 면적을 뭐 어떻게 해서 좀 늘려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수협 입장에서는 이게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기에는. 또 네. 받아들일 경우에 또 이미 이주해온 200여 개의 또 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인 간의 또 형평성을 또 다시 맞춰야 되고 완전히 틀을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수협도 또 절대 우리도 뭐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네. 팽팽하게 나서고 있어서 이쯤 되면 뭐 서울시라든가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땐 또 개입한다고 해서 뭐 딱히 해법이 없습니다. 이제 서로 간에 풀어야 될 갈등의 고리이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네. 또 이 구건물에 대해서는 뭐 전기라든지 해수 공급까지도 이미 중단된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협 측 입장에서는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5개월, 6개월, 1년은 끌 수 없을 것이다. 아마 이런 네. 전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 시장에 대해서 일부 단전 단수까지 하면서 초강수를 띄웠는데 이게 실은 더 자극하게 되죠. 안 떠난 상인들을. 그래서 최근엔 뭐 칼부림도 있었고 크레인이 와가지고 그 구시장 들어가는 거기 그 주차장 앞을 막기도 하고 이런 양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더 가게 되면은 정말로 또 본의 아니게 안타까운 이 사람의 감정들이라는 게 치닫게 되면은 그럼요.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협 측도 지금까지는 계속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차원이라면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에 좀 나서서 중재에 그 테이블 탁자에 좀 앉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뭔가 국가가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럼 구체적으로 수습책들을 어떤 걸 지금 생각을 해볼 수 글쎄요, 있을까요? 이제 서로 간에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는 그런 양보의 과정이겠죠. 뭐 네. 임대료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매장에 대해서는 포기해라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두 협상 테이블에 앉지를 못합니다. 갈등이 워낙 첨예해서. 그래서 뭐 서울시나 국가가 일단은 그 둘을 좀 만나게 하는 자리까지만으로 이끌면 실은 거기서부터 뭐 좋은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가락시장도 현대화 때문에 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거의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락동에는 첨가물 이 시장이 있죠. 우리나라 첨가물들이 와서 네. 이제 하는 곳인데 이제 최근에 가락몰이라고 해서요. 마찬가지로 현대화 시설을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지하 1층에 기존에 있던 이제 옛 시장의 상인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의견들을 이제 시장 상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이란 메커니즘이 다른데 지금 들어가게 될 이 가락몰은 완전히 우리가 아는 이제 타운이거든요. 쇼핑 타운 같은. 그러니까 그곳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예 시장이 맞지를 않는다. 네. 또 물건부터 뛰어와서 물건을 올라가는 이 장소들이 굉장히 어떤 영세 상인들한테는 힘들게 되어 있다. 네. 하고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데 왜 들어가냐고 하느냐. 또 여기에 임대료라든가 또 그런 문제들까지 겹치면서 거의 노량진 수산시장과 비슷한 네.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가락동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막 계속해서 서울시가 나서라, 서울시가 나서라 이제 외치고 있거든요. 참 이게 결국은 뭐 네. 노량진도 그렇고 가락동도 그렇고 관에서 나서서 협상 테이블까지는 이끌어야 될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서울시가 나서면 좀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제가 보기 이런 갈등은 뭐 딱히 누가 나선다고 해서 100% 된다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런 관이 나서면 이 테이블 안에 모으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많은 갈등을 보면은요. 네. 그래서 일단 좀 모아서 자기 요구들, 조건들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올려놓고 뭐몇 개는 포기하고 주고받는 이런 협상을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관이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